봄에도 눈이 내릴 정도로 춥고 첩첩이 높은 산이 자리한 이곳 강원도 홍천에도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개인이 지은 집인데요. 어떤 자재들로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워크숍이 있는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게 원화가 아니고 안 깔아놓은 거야. 스티로폼이잖아요. 네. 위에서 무게가 누질리면 집을 하나 지어볼까 해가지고 예. 뭐 어떤 점이 좀 끌리셨길래 그랬습니까? 불도 뭐 별로 안 떼고 예. 따뜻하고 그런 데서 어쨌든 돈 작게 들이면서 예. 좋은 집 지은 정답이네 한번 따라봤어요. 자신만만하게 이름 지은 살둔 제로에너지 하우스. 이 집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린 워크숍엔 서울, 경남 등 전국에서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멀리 강원도 홍천까지 찾아올 정도로 이들이 제로에너지 주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다양합니다. 친환경적이고 또 건강에 좋은 집이 어떤 건가 하다가 그 전에도 제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꼭 이 집은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짓기 1일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살둔 제로에너지 하우스 소개를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 주택의 장점과 필수 요소, 그리고 이곳 주택 시공 비법까지 이어집니다. 단열재도 물론 다양한 그 핵심이 단열재의 두께라기보다는 물론 단열재 두께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얼마나 꼼꼼히 잘 감싸냐는 것, 즉 단열재끼리의 핵심인 연결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하는 전기에너지의 경제적인 면도 전합니다. 전기를 써버리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9kW를 짜리 태양광을 지붕이나 야외에 설치해서 쓰신다면 1년 평균이 11,826kW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다는데 왜 이런 점을 장점이 저렇게 계절 변화가 심한 나라에서 뭐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뭐 에너지에 대한 그 비용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는 게 초기에 비용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들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것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공기를 순환하는 바로 열회수 환기장치입니다. 이 집에 사용된 건축 자재와 패시브 시공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비쌀까요? 네, 그런 면에선 근데 순환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집은 공정이 쉽고 견고한 SIP 공법을 사용해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공사는 같지만 골조부터 패널 부착까지 열교가 적은 단열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이후 외부 마감과 창호 설치, 내부 마감까지 단열재로 단단히 보강했고 공기 순환을 위해 환기 장치를 달았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한 살둔 제로에너지 하우스. 한 15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집 외경을 먼저 보자면 남향을 향한 긴 직사각형 구조인데요. 주방과 거실, 서재와 침실이 일렬로 돼 있고 복도를 앞면에 배치해 해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안 온도는 23도씨를 웃도는데요. 바로 천장과 벽을 40cm가 넘을 정도로 두껍게 한 것도 단열 유지의 비결입니다. 구조용 단열 패널을 중심으로 6중의 벽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엔 나무로 된 덧문을 달았는데요. 또 이 집의 모든 문과 창문 역시 시스템 창호와 3중 로이 유리를 사용해 보온 효과를 높였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창호로 해야 돼요. 보통 창호는 이렇게 옆으로 열고 닫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빈틈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기가 막 새거든요.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설계한 덕분에 겨우내 이곳 집안의 온도는 평균 20도. 실제로 이날 바깥과 실내 온도의 차이는 20도 이상 됩니다. 공사 당시 바닥 난방을 설치해놨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데요. 대신 보조로 열을 공급할 땐 집안의 벽난로를 사용합니다. 그럼 원래 겨울 엄청 추웠잖아요. 네, 여기는 그럼 난방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요. 이걸로 가능했어요? 그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겨울이 10번 지나도록이요. 안 춥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23도 뭐 그렇게 되니까. 벽난로 안의 연기 배출은 일자형이 아닌 지그재그식으로 설계해 오랜 시간 열이 식지 않게 했는데요. 벽난로가 거실과 부엌에 걸쳐 있어 동시난방 효과도 있습니다. 장작을 한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4년 내지 5년 동안 쓰니까 1년에 뭐 한 20만 원어치 쓰는 거죠. 창문 습기만 봐도 집 안팎의 온도차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열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 탁해진 실내 공기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도가 나가가지고 21도가 들어오는 거죠. 집 안팎의 공기를 교환할 때 바깥의 신선한 공기는 집안의 온도와 비슷하게 가져오는데요. 그 역할을 이 열회수 환기 장치가 해냅니다. 신선한 공기는 부엌과 거실에 설치된 공기 유입구를 통해 들어오죠. 15년 독학으로 지은 제로에너지 하우스. 그는 자신이 지은 집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혁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세상에 없는 집이에요. 다 우리가 처음 시도했고 처음으로 성공한 집들이죠.